안녕하세요. 가볍게 듣는 우리문학입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조선 후기의 고전소설인 수경낭자전입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알아볼까요? 수경낭자전의 수경은 주인공의 이름이고 낭자는 예전에 처녀를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인 수경낭자의 이야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품 내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경상도 안동 땅에 사는 백성군의 꿈에 수경이 나타나 자신이 백성군과 천생의 연분이 있음을 말한다. 이후 성군과 수경은 부부의 연을 맺어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8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백상군은 성군에게 과거 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내가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부모를 잘 모시고 애들과 함께 기다리시오. 하고 과거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수경과의 이별이 슬퍼서 한 걸음에 돌아서고 두 걸음에 돌아보며 연연한 정을 금하지 못하므로 수경도 중문 밖까지 나가서 먼 길에 몸조심하라고 재선 당부하면서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성군은 수심에 찬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여 발걸음이 무거워 그날은 종일토록 32밖에 가지 못하였다. 주막에 들러서 저녁상을 받고도 오직 수경 생각만 간절해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여 두엇을 뜨다가 상을 물리치니 하인이 민망히 여겨서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면 앞으로 천리 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하니 성군이 아무리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으니 어쩌겠느냐. 하였다. 성군은 적막한 주막방에 앉아 있노라니 마음이 산란하였다. 수경이 옆에 있는 듯하되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듯하되 귀를 기울이면 들리지 않았다. 바늘밭에 앉은 것처럼 마음을 진정치 못하다가 마침내 이경 끝에서 삼경초에 신발을 들매고 집에 돌아와 담을 넘어서 수경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을 깬 수경이 깜짝 놀라서 낭구님, 이 밤중에 어쩐 일입니까? 오늘 길을 떠난 분이 다시 돌아오셨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 성군이 대답하기를 종일토록 가다가 겨우 30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였으나 다만 그대 생각뿐이라 첩첩이 쌓인 비감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밥도 먹히지 않고 도중에서 병이 들까 염려되어 한 번 더 그대를 보고 외로운 심해를 풀려고 왔소. 하고 수경의 손을 이끌어 근침 속으로 끌어들여서 밤이 새도록 정회를 풀었다. 이때 부친백공이 아들을 과거 차 서울로 보내고 도적을 살피려고 청려장을 짓고 담장 안을 돌아다니며 사방의 동정을 보다가 동별당에 이르니 수경의 방에서 문득 남자의 말소리가 은은히 들리니 백공이 가만히 듣다가 혼자 생각에 며느리는 빙옥지심과 송죽지절의 여인인데 어찌 외간 남자와 사통하여 음행한 짓을 할까? 그러나 세상 일이라나 알 수 없는 것이니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가만히 사창 앞으로 다가서서 귀를 기울이고 엿들으니 이윽고 수경의 낮은 음성으로 시아버지께서 밖에 와 계신 듯하니 당신은 몸을 이불 속에 숨기세요. 하며 또 잠이 깬 듯한 아이를 달래면서 너희 아버지는 장원 급제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신다. 하고 어루만 직원을 시아버지 백공이 크게 의심을 품고 침소로 돌아왔다. 이때 수경은 시아버지가 밖에서 엿드는 기척을 미리 알았으므로 성군에게 말하기를 시아버지께서 창밖에 와서 엿보고 가셨으니 이미 낭군이 온 줄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낭군은 제게 연연하지 마시고 어서 서울에 올라가 성공 여부를 헤아리지 말고 과거를 보아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를 저버리지 마시고 또 제게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건대 낭군께서 저를 생각하여 여러 번 왕래하게 된다면 그 죄가 크니 그것은 장부의 도리가 아니요. 또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면 결단코 제가 화를 당할 것은 뻔하니 낭군은 전후사리를 현명하게 헤아려서 속히 상경하십시오. 하고 길을 재촉하였다. 성군이 수경의 말을 옳게 여기고 곧 작별하고 다시 주막집 숙소로 달려갔다. 그때까지 하인은 아직 잠을 깨지 않고 자고 있었다. 이튿날 날이 새자 다시 길을 떠나 겨우 50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고 달 밝은 객창에 홀로 적막히 앉아있으니 수경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만 가지로 고민하다가 결국 울적한 정회를 금하지 못해서 또다시 표현이 집으로 돌아와 몰래 수경의 방으로 들어가니 수경이 놀라고 꾸짖어 말하기를 낭군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것을 듣지 않고 오늘 밤에 또 돌아왔으니 웬일입니까? 이러다가 천금 귀체가 객중에서 병을 얻으면 어쩌시렵니까? 그렇게도 저를 못 잊어 계속 이러실 바에는 제가 차라리 낭군의 숙소에 찾아가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우여곡절 끝에 성군이 다시 과거 길에 오르게 되나 수경은 12매월의 관계로 간통에 누명을 쓰게 된다. 닥쳐라.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인데 내가 끝끝내 나를 속이려고 하니 어찌 통했지 아니하랴. 양반의 집에 이런 해괴한 일이 있기는 드문분 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내가 상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하는 시아버지의 호령이 서리빨 같았다. 그러나 수경은 오히려 낭낭하게 아무리 시부모님 간택으로 윤례를 이루지 못한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억울한 누명을 발명하기도 창피하오나 아버님께서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이 몸이 지금 비록 인간으로 있사오나 저의 빙옥 같은 정절로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천수가 멀어서 귀를 씻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다만 죽어 모르고자 합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분을 이기지 못한 수경이 자결했지만 시체가 움직이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두었다. 백공은 성군이 수경의 죽음 때문에 상심할 것을 염려해 임진사의 딸과 서둘러 약혼시켰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성군은 꿈을 통해 수경의 소식을 알아채고 급히 돌아왔다.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군은 매월을 죽여 그 원수를 갚았다. 수경낭자는 얼마 뒤 옥황상제의 은덕으로 환생해 성군과 전생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연분을 다시 잇게 되었다. 성군은 수경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신과의 약혼 때문에 정절을 지키고 있는 임소절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세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한나란 씨와 함께 승천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성군이 꿈에 나타난 수경과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군이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고 성군과 수경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군은 수경이 그리워 수경의 방을 찾아오게 되고 이로 인해 시아버지가 수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수경을 질투해오던 12매월의 계략으로 인해 결국 수경이 자결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수경의 죽음으로 인한 성군의 충격을 걱정하여 세혼처를 정하나 성군은 이를 눈치채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이후 성군이 매월을 벌하고 수경이 부활하게 됩니다. 성군과 수경은 둘째 부인으로 맞은 임진사의 딸과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한나란 씨에 승천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수경 낭자와 백성군의 사랑을 그린 것으로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통해 결혼하는 모습을 그린 애정서사입니다. 한편 이 작품은 당시의 결혼 제도와 가부장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사랑을 통해 결혼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를 이룸으로써 남녀의 사랑보다는 가문을 더 중시하는 유교적 결혼 규범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 내용에서 성군이 수경과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나 과거 시험보다 수경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중요시하는 점, 또 결말에서 성군이 매월에게 복수하고 수경이 부활하여 둘의 사랑이 다시 이루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유교적 결혼 규범을 뛰어넘은 사랑의 성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고전소설로 수경낭자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볍게 듣는 고전 문학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